잠깐 쉬었다 왔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게이밍의 트렌드는 이제 포트나이트, 그리고 또 뭐 배틀그라운드도 워낙 유명했고요. 이런 게임으로 인해서 무료 다운로드 이후에 서비스 결제, 아이템 결제, 그리고 배틀로얄, 온라인 게이밍 방송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EA나 테이크투, 그리고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할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이런 게이밍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사업의 방향을 틀고 있죠. 그리고 틀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테이크투는 그래도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인기가 많아서 좋은 실적이 나왔죠.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고 또 변화하는 게이밍 트렌드에 지출이 많이 나갔죠.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약화되었고 또 EA는 추가로 배틀필드에 대한 부진이 있었잖아요. 자, 다음 주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그래서 꽤 낮아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EA가 내놓은 에이펙스 레전즈가 아까 무료 다운로드 배틀로얄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1천만 유저와 100만 동시 접속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기존의 포트나이트의 기록을 갈아엎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에 오늘 EA의 주가가 다시 플러스 16% 반등을 했어요. 재밌죠? 이런 게임들이 포트나이트의 알성을 깰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이밍 분야는 이제 기존의 팬층이 있는 지적재산권 IP의 의미가 크잖아요. 수많은 추억의 게임,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거에 대해서 팬층을 갖고 있는 게임 3대장의 변화를 계속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급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질문 받으실 수 있나요? 네네. 예, 다음 주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우려들이 많고 그리고 주주들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실적이 나올까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썩어도 준치라고 어느 정도는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떨지 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죠. 뭐 이건 역시 같이 지금 움직여가지고 EA랑 테이크투 주가와 더불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 이게 작년도 4분기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팔렸는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이 게임에도 배틀로얄 모드를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지난 분기 매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실적 발표 때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게임주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잠시 반등을 점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살짝 반등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A와 그리고 테이크투와 비슷한 이유로 지금 현재 번역기에 있는 회사가 괜찮겠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들이 많이 나갔어요. 특히 블리자드 사 쪽의 인재들이 많이 나가서 액티비전과의 정치 싸움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죠. 그 남아있는 경영진이 게임 콘텐츠의 본질과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보다도 너무 장사만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련된 IP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 변화에 잘 적응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실적 발표를 보면서 움직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각 메이저 게임 업체들의 미세한 트렌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고요. 일단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료 게임을 많이 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은 약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각 게임 업체들이 IP가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지루하고 장황했던 우리 밥 아저씨의 게임주 분석 및 실적을 뒤로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구글과 디즈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을 살펴보면 매출은 39.8빌리언, 작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 플러스 22%, 그리고 순이익의 경우 8.9빌리언, 영업이익률이 22.6%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제조업의 경우에는 마의 10%라고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오기가 참 힘든데 이런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경우는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희석된 EPS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12.77달러인데 여기서 영어로 diluted 내지는 dilute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념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보통주, 본주 이외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스탁옵션 등의 이제 잠재적인
앞으로 이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뺀, 쉽게 말해가지고 몸에 붙어 있는 옷이랑 핸드폰, 신발 등을 다 벗고 알몸으로 체중계에 올라간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Diluted EPS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희석 주당 순이익에 대한 설명은 인베스토피디아라고 이 웹사이트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웹사이트에서 미국 주식 투자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우는 인베스토피아를 확인해 보시면 아주 쉽게 미국 주식 용어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영어가 힘들다 그러더라도 크롬에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8.2빌리언 YY 기준으로 플러스 7%. 일단 2018년 4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알파벳의 경우에는 12개월 결산법인인데 알파벳의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구글이 39.1빌리언, YY 기준으로 21.5% 신장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9.7빌리언, 플러스 2.8%. 구글의 주된 수입원의 경우는 광고죠. 광고에서 무려 32.6빌리언, 그 위에서 2.5빌리언이 나왔는데 알파벳의 잡다한 사업들을 보면 별하별 실험적인 사업을 많이 해요. 이것도 뭐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바이오 벤처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154빌리언인데 불구하고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3빌리언이죠. 이런 걸 보면 얼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21% 신장을 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9%, 미국을 제외한 미주 지역에서는 플러스 16%씩 이제 각각 증가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는 구글을 자꾸 제재를 가한다거나 구글세를 먹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살펴보면 106빌리언이 있는데 저번 애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통해서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 되는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이제 창출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상당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장후에 하락한 이유는 현재 광고비의 단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세금이라든지 제재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운영 비용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하향 조정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 다음날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현재 네이버가 잠식한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검색 시장의 1위는 구글이에요.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글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이제 계열사들을 통해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한 것이 유튜브 스트리밍이잖아요. 우리 애도 보면 3살 때부터 벌써 아이폰 가지고 이제 유튜브 시청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뭐 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장래 희망을 이야기해 보라 보면 유튜브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구글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 있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옆에 이제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이게 2018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검색 시장의 이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86.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경우에는 뭐 윈도우에 자체적으로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있죠. 바로 후발주자로서 데이터 부족, 그리고 검색 기능이 구글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여실하게 나타나겠죠. 유럽의 경우도 오히려 미국보다 많은 91.4%. 그러다 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유럽에서 구글세를 이제 추진하려고 있는 온갖 규제와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만약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의 선택이면 몫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더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 규제로 인해 가지고 구글이 아닌 바이두가 이제 혜택을 입고 있는데 중국 경우는 뭐 논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구글이 이번에 또 구글 클라우드 쪽의 성장세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매출 쪽에서. 그러니까 역시 구글 역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부분에서 뭔가 혜택을 보고 있다. 또 이번에 근데 캐펙스 자본 지출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코스트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광고비 단가 하락과 운용비용 증가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그러더라도 뭐 다르게 검색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또 다양한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이제 뛰어들었고, 지금 스마트홈에서 구글 어시스턴트,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의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이런 캐펙스 지출, 그러니까 자본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베가스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던 것 같아요. 경영진들이.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맞춰서 꾸준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덧붙여서 캐펙스 투자라고 하면 뭐 데이터 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장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에 디즈니를 한번 들어보죠. 예, 2월 5일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뭐 실적을 보기 이전에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09년 1분기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통 분기 실적은 2019년 1월, 2월, 3월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 작년 10월에서 12월 실적인데 아직도 3월도 아닌데 2019년 1분기 실적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결산법인이 결산하는 달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결산호를 언제 잡냐에 따라서 이런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 보면 2019년 9월이 회계 기준 결산월인 디즈니 실적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19년 1분기 실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만약 디즈니가 6월 달이 결산법인이면 2019년 2분기 실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 12월 결산법인이면 대다수 기업처럼 2018년 4분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2019년 3월 결산법인이라 그러면 2019년 3분기 실적이 되는 거죠.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회계 기준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디즈니 실적을 보면 매출이 15.3빌리언. 플랫이죠. 플랫이라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순이익의 경우 2.78빌리언인데 마이너스 37%가 나왔습니다. GAAP EPS 경우 1.86빌리언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36%. 그리고 난갭 EPS 0.84빌리언, 마이너스 3%죠. 일단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미디어 네트워크 ABC라든지 아니면 ESPN, 스포츠 중계 방송이죠. 거기서 플러스 7%가 나왔고 그리고 테마파크, 리조트, 캐릭터 사업에서 테마파크 같은 경우 미국, 파리, 상하이, 일본에 있죠. 거기서 플러스 5%가 나왔고 마블, 픽사, 루카스 필름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마이너스 27%가 나왔어요. 그리고 DTC라고 디렉트 투 컨슈머 앤드 인터내셔널이라고 여기가 스트리밍을 포함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가 나왔어요. 전체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미디어 네트워크가 5.92빌리언 38.6%를 차지하고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가 1.82빌리언 11.9%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파크 리조트 캐릭터가 6.8빌리언 44.5%. 중국에서 상당히 시너지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TC 아까 이야기했던 곳에서 0.92빌리언으로 6%. 예전에는 미디어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좀 헛발짓을 하면서 디즈니가 이제 박스권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점진적으로 실적이 상하이 테마파크 오픈이 되면서 실적이 좀 나오면서 이제 많이 이동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문별 순이익을 보면 미디어 네트워크가 플러스 7%, 테마파크가 플러스 10%, 그리고 DTC의 경우 마이너스 63%인데 현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 2.09빌리언으로 마이너스 6%가 좀 줄었고 프리 캐시플로우 경우 903밀리언인데 마이너스 28% 정도 까먹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본다면 CEO 밥 아저씨가 여기도 밥 아저씨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밥 스튜디오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가족들한테 얼굴을 못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해가지고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유튜브도 안 접고 유튜브 접으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여기 언급된 밥 아이거와 함께 밥 아저씨도 이제 성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각설하고 밥 아이거가 팍스 인수는 잘 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런칭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코드 커팅, 즉 코드 커팅이 뭐냐면 케이블 방송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스트리밍 방송으로 트렌드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주가가 거의 한 100배 정도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이 잘 나가다가 폭발제를 하게 된 거죠. 이 위기를 이제 테마파크의 지속적인 호조 그리고 디즈니도 따라가는 거죠. 스트리밍 사업으로. 그리고 DTC 사업이 올해 어떻게 잘 되느냐 잘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안 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DTC 사업을 올해 최우선 핵심 사업으로 천명을 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팍스의 이제 인수 절차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죠. 작년에 71.3빌리언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아마 올해는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인수 완료가 되고 ESPN 그리고 디즈니와 훌루의 지분은 이제 30%에서 60%로 늘어나게 돼요. 다양한 OTT 사업이 가능해지게 되고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달에 이제 런칭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여기에는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픽사, 하이스쿨 뮤지컬 리부팅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극장 상영작은 동시에 이제 서비스하지 않으면서 영화 스튜디오 사업의 매출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나간 영화들 500편과 TV 시리즈물 7,000개가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현재 DTC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넷플과 여타 스트리밍 업체들과 경쟁력을 위해서 고군분투 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넷플릭스나 다른 곳의 스트리밍 라이센싱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19년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디즈니 자체의 강력한 컨텐츠가 아마 자체 스트리밍 사업으로 구독자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수입이 덜 들어오게 되는 걸 상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현재 저도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이제 보유 중이지만 저는 그래요. 아무나 이겨라. 그리고 이길 것 같은 놈한테 이제 엎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도 개봉 예정작이 줄줄이 있긴 하지만 사업 부분에서 비중이 큰 게 아니고 ESPN이라든지 이런 미디어와 올해 런칭을 하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팍스 인수를 통한 시너지 이게 어떻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는지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2019년 내부쇼에 참가를 하면서 디즈니의 전략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부쇼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내부쇼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번 2019년 CES 리포트의 경우 250명 이상이 결제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예, 저를 포함한 디즈니 주주분들 올해 디즈니의 방향성을 좀 잘 지켜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디즈니는 개인적으로 팬심도 있고요. 지금 막상 이번 실적은 지난번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여태 계속 그래왔듯이. 근데 보면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보면 놀이동산 부분이 조금 그래도 좀 살렸다 이런 평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면 지금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월드 이런 걸 전 세계적으로 다시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좀 옛날에 오래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콘텐츠랑 관련된 옛날 놀이기구들을 다 새로운 걸로 갈고 있잖아요. 지금 뭐 마블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랜드가 이제 생기는데 저는 스타워즈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호텔 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 옆에 창문을 열면 막 우주가 보이고 유니폼을 막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신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혼자 가라고. 그래서 꼭 갈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게 약간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캡틴 마블 영화를 첫 시작으로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향후 정말 독점적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꾸준히 디즈니는 투자하고 있고 디즈니의 캐릭터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믿고 가고 싶네요. 정리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베가스 풍력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입니다.